예, 주식시장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는 했는데요. 매수하면서 이제 지수를 또 살짝 퉁쳐서 올렸죠. 근데 뭐 매수한 양이 그동안 올해부터인데요. 올해부터 매도한 게 보시면 거의 20조가 코스피만 해도 2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들어온 겁니다. 요거. 좀 더 올릴 수 있겠죠. 전 상황 따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더 들어와서 주식으로 또 퉁쳐 올릴 때는 선물하고 주식으로 같이 퉁쳐 올리는데 선물은 지금 다시 중립으로 돌았어요. 지금 한 마이너스 1000억 정도. 예,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요것도 한번 선물도 보여드리면은 요건 선물이라서 근데 미니 선물까지 합치면은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로 갔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매수해서 이제 플러스 1.3조 갔다가 또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선물은 중립적 위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살짝 퉁쳐서 올려가지고 근데 이게 다시 재하락할지 아니면 3250선 지지되고 한 번 더 여기 뚫게 되면 3316 뚫게 되면 이제 상향으로 가는 거죠. 지금도 3250선 이상에서는 좀 상향 마인드, 그리고 3208 깨지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갑니다. 이것도 나가고 더 긴 그림도 나가기 때문에 3208 여기는 꼭 지켜내야 됩니다. 저희는 여기를 손절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50선을 넘어서 인버스를 다 주려냐 그거 아니고 인버스 한 20에서 25% 정도는 좀 가지고 3250선 지지되는 거 보고 그리고 외인이 선물이 또 급격히 마이너스로 추가로 되지 않는 것도 확인하면서 그래야만 조금 인버스를 줄여갈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인버스는 천천히 대응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3250선을 지지되면서 여기를 넘게 되면은 인버스 10% 아래로 줄여야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큰 상방 신호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요번에도 살짝 넘다가 또 꼬라 박을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선물도 오락가락 하니까 지수도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올해 들어서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1분기 때는 좀 하방이 그나마 쌓였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락했죠. 딱 거기까지만 하락했죠. 그죠? 재밌죠? 예.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떤 선물 플레이를 보일지 한번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막 하루에 막 1조 원 넘게 샀다가 1조 원 아래 팔고 하면은 사실은 방향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급하게 바뀌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선물처럼 작년엔 참 깔끔했는데요. 그죠? 이때도 시기별로 약간 마이너스를 쌓았던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긴 기간 큰 하방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늘 플러스 2조 원 이상, 플러스 3조 원 이상 쌓으면은 늘 상방으로 움직였고 이번에도 한번 그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근데 작년보다는 좀 많이 쌓여야 돼. 작년에 플러스 2조 원만 쌓여도 롤오버 감안해서 좀 많았을 거고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움직이려면 플러스 3조 원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플러스 2조 원도 못 넘고 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선물 지금 추이는 작년하고 완전히 다르다. 작년하고 다르다. 개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간을 보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제 10년물 차트인데요. 지금 오르다가 좀 급격히 좀 떨어졌죠. 이게 물론 바로 그냥 가기보다는 보통은 한 번 더 이렇게 튕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락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아래로 가면 금리가 상승되는 겁니다. 국채금리 상승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은행주나 보험주 아니면 손해보험, 생명보험 그런 보험주들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지금 카카오뱅크 열풍이 큰데 제가 작전주 TV에 비교 드렸듯이 카카오뱅크랑 KB금융 비교하면 카카오뱅크가 엄청 고평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KB금융이나 우리나라 은행주가 좀 약간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 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뭐 좋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은 접근하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자체도 고평가인데 뭐 향후에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요거 좀 추이도 보겠고요. 만약에 뚝뚝 떨어진다, 한번 반등하더라도 이후에 뚝뚝뚝뚝 떨어진다. 이거는 주식시장에 안 좋겠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오르게 될지. 여기에도 이제 왜곡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연준에서 국채를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플레 우려를 감안하면 여기서 떨어지고, 반등하다가 또 더 떨어져요. 지금 로저스가 채권에 버블이 있다. 지금 채권 시장에 여러분 버블이 있다는데 이거는 거의 100% 확실합니다. 이게 이 정도 채권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는 인플레 우려가 되면요. 사실은 기본적인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채권을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채권을 들고 있어봐야 그 수익률이 얼마나 되겠어? 1년에 뭐 보장되는 게 지금 뭐 예금금리처럼 지금 작단 말이죠. 지금 작은 상태인데
그럼 인플레가 향후에 1년에 5% 10%막 일어난다고 치면은 원래는 채권을 투매하게 되죠. 그죠? 어떤 분이 인플레가 오면은 부동산이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온다? 그럼 채권이 떨어져. 채권이 떨어지면 뭐 어떻게 돼요? 제가 이 아래 방향이 금리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는 여러분 그 원자재 취급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담보대출이 들어가 있잖아. 대출은 금리예요. 그래서 인플레 이꼬로 원래는 채권 하락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폭망이에요. 이게 원래 아파트 폭망. 그게 수식인데 지금 이조차도 왜곡인 거죠. 그래서 로저스는 채권의 이 버블도 언젠가는 급락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연준이 무한정 매입을 할 수 없다면 때가 되면 이거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아직은 하락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긴 뭐하고. 근데 문제는 이것도 뭐 주식 차트랑 마찬가지 여기를 넘어줘야지 안심을 하는데 아직 못 넘고 지금 요건 월봉이라서 그런데 조금 확대해보면 이런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뚫어서 이 단을 넘어야 되는데 가다가 못 넘고 다시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 바닥으로 떨어질 게 많다는 거죠. 이러면 연준에서 또 매입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인플레 여부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FED에 그 돈을 찍어내서 계속 이렇게 뭐 왜곡시키는 시장에 이렇게 때려박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분. 2009년부터 아닙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런지.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거는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밖에 없고 연준이 계속 돈을 찍어낸다? 그럼 또 다른 인플레 요인이 생기고. 근데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원자재 시장도 그런 찍어낸 돈으로 선물 놀이를 하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도 그동안 찍어 눌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농산물 시장 찍어 눌렀거든요. 지금 나오는 상승은 그냥 뭐 그동안 너무 찍어서 지금 반발해서 올라온 정도라고 보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로저스 말대로 연준이 돈을 찍어서 뭔가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방어가 안 된다거나 물론 돈 찍어서 하니까 모든 게 다 방어될 것 같지만 이게 무한정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 파생의 판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큰 게 터질 수밖에 없다. 그게 뭐 하이퍼 인플레든 아니면 뭐 엄청 큰 디플레든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든 간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러면은 뭐 돈 찍어서 하고 각고기 뭐 하고 하면은 그게 다 되는 거지 뭐 안 될 게 뭐 있냐. 다 방어되고 주가도 오르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미국이 돈 풀기 시작한 게 지금이 아닙니다. 2000년도에 또 풀었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서브프라임 왔죠. 돈을 풀어서만 모든 게 다 해결됐다면 2007년과 2008년의 금융위기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다르면 한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또 어쨌든 보니 거시경제 얘기를 좀 길게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 10년물 차트 좀 잘 보고 이후에 잠깐 오르더라도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은 금리가 아래가 금리 상승이죠. 금리가 상승했을 때 수혜를 보는 은행 보험주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때처럼 지수 자체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수혜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물론 KB금융이 최근에 외국인이 막 좋지는 않습니다. 차트도 MACD 하방에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여기서 지켜서 반등이 올지 늘어지는 건 좋지 않거든요. 이게 조정이 와도 이렇게 바로 올라줘야지. 조정이 왔는데 늘어지다가 떨어진 경우 있거든요. 이건 염두에 두고 접근하더라도 여기 손절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충 보셔도 한 2라인 정도 현재 가격 한 5만원 정도 손절 잡으면 되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물론 이제 연초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좀 그렇긴 하죠. 연초에 들어온 게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요 빠져나간 게 지금 아까처럼 국채가 반등해서 좀 금리가 하락해서 국채금리 하락해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떤 건지는 좀 더 만약에 외국인이 좋게 본다면 다시 이렇게 턴하지 않을까 확인하면서 투자하도록 하겠고요. 그에 비해서 삼성화재는 조금 양호하죠. 외국인이 좀 덜 나갔고 차트 조정도 양호하고요. DB손해보험 근데 최근에 그 보험주도 조금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은행보다는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 들어왔고 둘 다 저평가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고요. 대신에 손절을 정해서 외국인 빠져나가는데 또 들고 있을 필요는 없죠. 이것도 이 라인을 좀 지키면은 삼성화재도 손절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매도는 못 받으니까 각자 손절 정하셔서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